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도쿄에 있고요. 제가 저희 이제 교회하고 그 사택하고 같이 돼 있는데 3층 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근데 3층이 서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낮에 햇빛에 달구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가 29도예요. 아이고, 에어컨 없습니까? 29도인데 창문 열고 선풍기 켜고 음,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제 저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뭐 북토크식으로 할 텐데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전주에 가서 대면으로 북토크를 한번 했고요, 5월에. 그리고 지난주에 줌으로 북토크를 한번 했고요.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달 7월 2일에 울산에서 한번 있고요, 대면으로. 그리고 7월 3일 그 다음 날 부산에서 또 한번 대면으로 음,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북토크는 끝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책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책도 많이 팔려서요. 500권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수회를. 근데 지금 한 450권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제 곧 2쇄를 찍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읽고 좋다고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표지가 너무 예쁘다고 음, 표지 디자인을 아주 그 신경 써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아주 작은 출판사예요. 크리스천 르네상스라는 기독교 출판사인데 개혁주의 입장의 그 저서들과 번역서들을 주로 출판하는 예, 직원이 두 명인가밖에 안 되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요청을 했어요. 이제 세 가지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음악 기행을 하고 싶어서 바흐로 정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흐 전문가에게, 음악 전문가에게 지금 의뢰를 해서 집필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기행. 이제 미술은 고흐. 그래서 고흐 미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아마 거기도 지금 집필하고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학기행을 하는데 미우를 아야코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이렇게 집필 의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2022년 5월에 얘기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나왔으니까 딱 2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2년이 걸렸냐면은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정래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진 중에 미우라 아야코 기념 문학관이라고 적힌 그 사진들이 있어요. 1-1, 1-2 해가지고 1-10까지 있거든요. 10장을 미우라 아야코 기념 문학관에 허가를 받고 구매를 했어요. 한 장당 5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10장이니까 50만 원이죠. 세해서 55만 원. 근데 이게 일쇄 1000권 한 번 찍을 때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쇄를 500권 더 찍는다면 이제 지불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뭐 1000권, 1500권 하면은 사진 구매 값을 또 한 번 더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구매하는데 허락을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6개월 걸렸어요. 네. 음,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진 중에 대부분은 제가 가서 찍은 사진들, 제가 한 6번 정도 아사히카 왈츠까지 다녔는데 예, 마지막 2번은 좋은 카메라를 빌려서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가이드북으로 처음에 의도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충분히 담아야 했기 때문에 지도라든지 또 도보 여행 코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걸린 만큼 또 여러 번 제가 교정을 본 만큼 책 내용도 쉽게 건박하다고 이렇게 추천의 말을
김은교 교수가 써주셨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설명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또 읽으신 분들 소감이라든지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천사를 세 분이 써주셨거든요. 여기 권택명 장로님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오셨고요. 저와 같은 종씨인데 시인이시고 일본에 한 7년 사셨다가 외환은행 업무로 오셔서 7년 정도 사셨고 지금 이제 한국에 계속 사시는데 일본어를 정말 잘하세요. 지금 이제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통역을 정말 잘하세요. 양쪽 다. 그래서 이분한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어를 일본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한 시집들도 많고 시집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 다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펄벅재단 상임이사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오탈자 다 찾으시고 책 끝까지 다 해서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빙점 해동이라는 번역서도 냈는데 그때도 추천사를 써주시고 그때도 교정을 다 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읽으시고 써주신 추천사이기 때문에 이분의 추천사 읽으면은 굉장히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조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여기에 내용에도 나오는데 2022년 12월에 홋카이도 문학 기행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참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5명의 이제 문인을 다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였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마침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참가 신청을 했더니 와서 그럼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좀 가이드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분이 하시는 강의 시간을 내주셔서 저에게 강의하도록 허락도 해주시고 또 이분도 다 아마 읽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자 추천서를 또 이렇게 써주셨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이분은. 네, 근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여기 종씨인데 권순익 목사인데 그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목회도 잘 됐는데 그만두고 개척할 때 교회하고 독서 모임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독서 모임이 너무너무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또 굉장히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들은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 독서 모임을 전국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엠살롱이라는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목사인데요. 이분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요. 뭐 벽돌책들, 그리고 굉장히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읽고 아주 특이한 추천서를 써주셔서 이 추천서에 또 감동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보통 이제 추천서 잘 안 읽고 대충 써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추천서, 이 책의 추천서는 정말 잘 읽으시고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일단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의 그 생애, 자기의 자서전을 소설 형식으로 남겨놓은 책이 6권이 있어요. 그 책을 중심으로 썼고요. 그리고 노후에 남은 그 이제 좀 병이 들어서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남편이 또 책을 쓴 게 있거든요. 그 2권을 참고해서 총 8권의 책을 참고해서 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부터 소천까지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냈고 또 집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썼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의 생애, 방금 말씀드린 생애를 쭉 소개하는 가이드, 생애 가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학 가이드예요. 미우라 문학을 이해하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 가이드. 이 책을 들고 정말 떠나시면 돼요. 그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고 구글 그 QR 코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은 구글 맵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걸어서 돌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자동차로 돌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시면은 그냥 유라였고 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집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미우라이크 자서전, 자전 소설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제 풀의 노래인데 이 책은 한국에 지금 구입이 안 돼요. 구매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 정도 번역 출판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판돼서 저도 굉장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번역되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한 내용 중에 번역하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또 미우라 생애에서 알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 책에 인용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어, 특이한 것은 미우라 아야코가 갑자기 이제 그 잡화점을 하다가 빙점이 당선돼 가지고 일약 그 다크호스처럼 그 문필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 물론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갑자기 문학적인 소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짧은 옛날 이야기, 이제 아마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캄캄한 데서 눈을 감고 들었겠죠. 그런 이제 그때의 상상력들 그리고 그 할머니 영향이 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이 그리고 또 이제 3살 위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유리코라는 언니 그 언니가 굉장히 독서 소녀였대요. 그래서 언니가 빌려온 책들을 자기가 아야코가 꼭 읽고 언니보다 먼저 읽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문학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아버지가 아마 신문사 영업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이렇게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인 관계가 굉장히 폭이 넓을 텐데 영화관에 이제 아버지 명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들여 보내주는 그런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영화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서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 책 갖고 계시면은요, 32페이지 보시면은 미우라 야코 기념문학관에서 허락한 첫 번째 사진인데 어렸을 때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이거든요. 맨 왼쪽에 3살 정도 되는 아야코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3살 언니, 3살 위 언니인 유리코 언니. 음,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애인이 되는 마에카와 타다시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거든요. 아야코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마에카와 타다시가 아야코가 소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소학교 4학년 때 바로 아야코 집 옆에 이사 와요. 그래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바로 옆집 살았으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뭐 말도 주고받고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이카와 타다시가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렸다고 소문을 듣고 찾아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옆집에서 살았던 옆집에 같이 살았던 그런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야코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1년 다녔어요. 어, 로쿠조 교회 주일학교라고 나중에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장례식까지 했던 로쿠조 교회에 주일학교에 1년간 다녔다는 거죠. 음, 수학교 3학년 때. 근데 굉장히 재밌었대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근데 왜 1년만 다니고 그만뒀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뿐 아니라 선사 일요학교 38페이지 보면은 이제 절도 아닌 것 같아요. 선사라고 거기 1년 또 다닌 것이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 배달했던 거는 여러분 빙점을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인공 요코가 우유 배달하거든요. 그 우유 배달은 미우라 아야코가 어렸을 때 7년간 우유 배달했던 것의 경험을 그 빙점에 요코에게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보면은 새벽의 그 분위기라든지 풍경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생애를 알게 되면은 그 작품 속에 인용되거나 투영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거든요. 네. 그리고 요코라는 그 이름도 저희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죽은 6살 자기 여동생. 너무너무 영리했고 예뻤던 요코인데,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에 여동생이 죽었단 말이죠. 아마, 어, 아야코가 경험한 최초의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잊지 못하고, 빙점의 주인공의 이름으로 그렇게 썼던 것도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아주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어, 책을 더 좋아했지만, 독서를 좋아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선생님이, 특히 여자 선생님 과목은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독일어 교생은 지금도 연락이 돼요. 지난번에 5월에 나갔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제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풀의 노래는 그 출생에서부터 소학교 6년 마칠 때까지의 미우라 아야코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 사용 허락번호 두 번째 사진. 이게 이제 소학교 아마 졸업 앨범 같아요. 그래서 와타나베 미사오 선생님이 이때는 좀 특이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셨어요. 이 한 분. 와타나베 미사오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특별히 기념사진을 남긴 건지 아니면 졸업사진인지 여하튼 와타나베 미사오 선생님과 함께 예,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맨 왼쪽 끝에 맨 왼쪽 끝 맨 앞자리에 미우라야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학교, 그때는 이제 중학교라고 하지 않고 여학교 4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6년이 아닌 4년. 그걸 이제 여학교, 고등여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입학 때부터 또 졸업을 하고 교사 7년 하고 그리고 패전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그때까지의 기간을 다룬 거죠. 1935년부터 1946년까지 10여 년을 다룬 거죠. 이 사실은 이 돌멩이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자전 소설이거든요. 이제 방금 풀의 노래는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 이 돌멩이의 노래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고 또 교사를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교사를 했던 시기는 일본이 전쟁을 했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소학교 교사로서 군국주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켰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아야코가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어떻게 지도했는지 또 자기는 어떤 생각들,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 바로 이 돌멩이의 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학교 1학년 때 요코의 죽음, 여동생 요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당시에 일본의 상황, 전쟁 중에 중일 전쟁 이런 상황들을 아야코가 기록해 놓은 걸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기 쉽도록 번역해서 넣어 놓은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한번 3개월 정도 해요. 이제 여러 핑계를 대는데 류머치즘, 예, 예,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휴학 진단서를 받고 3개월 정도 휴학을 하는데 이때 어, 집에서 계속 독서를 했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읽었던 책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저자의 책들 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음. 톨스토이, 괴테, 스탕달, 졸라, 체호프. 어, 좀 어려웠을 텐데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글 쓰는 그 감상문이 학교에서 이제 뽑혀요. 잘 써서. 그래서 이제 이때도 문학적인 소양이 조금씩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년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임시 교사 부임을 해서 그 1년 사이에 정식 교원 시험을 쳐서 정식 교사가 되고요. 그래서 총 7년간 교사를 하는데 주로 그때 당시는 이제 탄광촌이 엄청 이제 그 탄광 캐는 사람들 인부들이 늘어나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탄광 마을에 학교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이제 탄광 마을의 교사도 이제 이런 신임 교사들이 부임을 해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교사로서 아야코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하면서도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사였다고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따 시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뭐 3일 동안 벌석이야.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자비로 노트를 구해가지고 매일 학생들을 관찰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반에 학생들이 한 70명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2, 30명이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이제 다 적는 거예요. 그 학생 수만큼의 노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이제 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루 그 한 10줄 정도 메꾸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야코 선생님은 자기 학생들 한 60명 이상 된 학생들을 매일 관찰하고 그 각자의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여기 선생님 경험 계신 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나 봐요. 그런 애는 이제 다음날 그 친구를 먼저 질문을 시킨다든지 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제 열성적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학교에서의 교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아사히카와 탄광촌에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아사히카와 시내로 나와서 게이메이 소학교에서 마지막 이제 한 5년 정도를 음, 지냈는데 이 학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게이메이 소학교. 그래서 56페이지 보면은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이 돌멩이 노래에 청년 E, 이니셜로 E, 영어 알파벳 E. 그러니까 이제 본명을 밝힐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청년이 굉장히 아야코 선생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아니고요. 이제 비슷한 또래의 청년인데, 예, 아야코 선생님에게 이 반정부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어,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해요.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이브 선생님은 군국주의 교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받은 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뭐 반대든 상반되는 전쟁 반대 이야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반대하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자꾸 와서 이 전쟁은 쓸모가 없는 전쟁이고 무모한 전쟁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미국 아야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 노래에 굉장히 많이 등장, 이 청년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청년이 아야코 선생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군국주의 교육에 반하는 것들 얘기하면서 접근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화가 안 통했던 거예요. 네, 서로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돌멩이의 노래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이제 패전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 패전의 날에 천황이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했던 거를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들은 그런 경험을 그대로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패한 것이 그것도 쇼크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했거든요. 계속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태평양 전쟁도 이길 거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교육도 했고, 그렇게 믿었고요. 당시에 일본의 그 철저한 정신교육, 국화와 칼에 나오는 그런 철저한 세뇌교육, 그게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전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이 쇼크였죠. 유라야코도 쇼크였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교과서 먹칠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자기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를 꺼내라 해놓고 위에 이제 문부성의 지시로 내려온 예. 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먹물로 지우세요. 이런 일을 자기 입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지금 문부성이 지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요거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가르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교사로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신뢰하고 믿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 학생들 앞에서 더 이상 서서 가르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서 자진 사퇴를 하죠, 교사를. 여러분 지금도 여성이 한국에서 여성, 여자 선생님, 여자 교사, 직업으로 치면 굉장히 지금도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월급도 괜찮을 거고. 근데 1940년대, 우리 80년 전에, 네, 여성으로서 교사였는데, 그때는 더 오히려 지금보다 존경받았을 것이고, 네. 근데 스스로, 교사를 사직을.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교사들이 사직한 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냥 그동안 영어가 금기시대 쓰는데 바로 영어 공부하고 바로 체제를 바꿔서 그렇게 교사로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예, 변화를 추구를 했는데 아야코는 그러지 못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이 있어서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직을 하고 집에 있다가 학생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케이메이 소학교 앞에 가서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멀리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쇼크를 받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죄책감이 들어서인지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음 어, 자서전 제목이 자전 소설 제목이 길은 여기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길은 여기에로 지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교사로서의 군국주의 교사로서 삶의 자기 아야코 삶의 목적은 천황폐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지도하는 목적도 천황폐하의 자녀들, 국민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천황폐하의 백성들을. 근데 그게 그 목적이 그 길이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 술, 담배 다 하고 그 남자 관계 복잡하고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마에카와 타다시가 찾아오는 거죠. 요양소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 보려고 타다시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 위선자라고. 나는 절대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마이카와 타다시가 사랑을 쏟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구도하게 되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길은 여기에 이 길은 여기에 그 책 그 한 장 표지를 넘겨보면은 일본어 책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지. 이게 딱 쓰여 있어요. 근데 한국어는 그런 이제 디테일이 빠져요. 그게 괜히 써놨겠어요? 네,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길은 여기에가. 그러니까 원어로는 밑이 아랫기거든요. 길은 있었다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길은 이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드디어 찾았다. 이 길을.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평생을 사는 것을 자기 목적으로 삼는 거죠. 이 길을 완수를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책 제목이 바로 길은 여기에. 길은 있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은 빙점 출간 60주년 기념해가지고 제가 이거 부산에서 산 건데요. 흐리게 해서 지금 안 네, 보입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 그 어려워서 사진이 그런데 안 보이는데요. 조금 네, 조금 잠깐만요. 흐려가지고. 뒤쪽으로 네, 예. 조금 뒤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예. 거꾸로 보이죠? 아, 이제 보여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빙점 출간 60주년 기념 미우라 아야코와의 삶의 여행 해놓고 나에게 길은 있었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이분은 이제 조금 이 원뜻을 안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길은 여기에로 쭉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길은 있었네. 그렇게 이제 제목이 지어졌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제 6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교사 시절에 아야코 선생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뭐 17살의 교사가 됐으니까 뭐 여고생의 나이잖아요. 지금의 여고생들 나이. 그래서 아주 애띤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길은 여기에 회전하고 그리고 이중 약혼을 하거든요. 두 사람과 약혼을 하거든요. 그 두 사람과 약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시나카 아, 라는 사람의 형이 함을 가지고 약혼 예물을 가지고 오는 날에 아야코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때부터 이제 길은 여기에가 시작이 되는 거죠. 1946년부터 1959년 결혼까지 길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예. 마이카와 타다시가 요양소를 찾아오고 또 둘이 이제 사귀게 되어서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슌코다이 공원에 올라가요. 71페이지 나오는데 이 아사히카와에서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지금도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72페이지에 사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길은 여기에 문학비예요. 근데 이 문학비가 왜 여기에 세워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어, 둘이 이제 사귀게 되어서 이제 데이트를 하러 이 슌코다이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도착을 하니까 아야코가 담배를 딱 꺼내서 피는 거예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카와 타다시가 지금 이제 폐병인 상태예요. 폐결핵인 상태예요. 근데 담배를 피우겠다는 거예요. 피웠죠, 뭐. 피웠죠. 네. 근데 이제 데이트하다가 또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마이카와 타다시가 그것을 뺐고 저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더니 갑자기 자기 그 다리를 돌멩이를 들어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가서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당신 아야코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건 문제가 있다. 나를 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 이제 우니까 감동 안 하겠어요. 아야코가. 감동이 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예, 구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마이카와 타다시 등 뒤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구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야코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이카와 타다시라는 거지. 이 마이카와 타다시는 33살에 폐결핵으로 이 사람도 폐결핵으로 죽어요. 홋카이도 의대생이었어요. 수재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또 문학적인 재능도 많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죽었죠. 이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니시무라 큐조라는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이제 13년 동안 교사를 하셨던 분이고 교사를 그만두고 빵 공장을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 뭐 중이었고 전쟁 끝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을 하고 또 자기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그래서 홋카이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야쿠자들도 존경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또 극진한 사랑으로 인해서 아야코가 이분의 가르침,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병원에서 세례를 받기를 결단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심호하셨던 예, 삿포로 기타이치조 교회 오노무라 린조 목사님이 이 장로님과 같이 오셔서 병상 세례를 줘. 그래서 아야코가 병상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그 치료받다가 이제 마이카와 타다시가 죽으니까 그리고 니시무라 장로님도 죽어버려요. 55세 갑자기. 그래서 삿포로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누워있는 자기 집 안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76페이지 모습입니다. 미우라 야코는 자신이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 소설에 꼭 미인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쁘잖아요. 어, 음.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받고 2년 사이에 자기 애인 마이카와 타다시가 33세에 죽고 그 10개월 후에 이 니시무라 퀴조 장로님이 55세에 또 소천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가장 자기를 사랑해줬던 두 사람이 소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 정도로 사랑을 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방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고 마이카와 타다시가 죽은 새벽 1시 14분 그때 이제 매일매일 추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거의 그랬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마. 나도 같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까 또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마이카와 타다시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 그리고 마이카와 타다시가 살지 못했던 생을 내가 한 2배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년을 잘 버티고, 어, 1년 2개월이 지나서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데, 미우라 미츠요라는 남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미츠요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광새 한자로는 빛광자에 세상세자인데 미츠요. 근데 이 이름을 어, 남자에게도 쓰고요, 여성에게도 써요. 그래서 이름만 듣고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미우라 미츠요하고 이제 그때는 호타 아야코죠. 아야코하고 같이 이제 예,
무화과라는 동인지의 이제 회원이었어요. 회원 둘이. 네, 그래서 서로 이름은 이제 그 무화과라는 동인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의 편집인이 이 미츠요를 여성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츠요 씨에게 엽서를 보내요. 미츠요 씨, 같이 아사히카와에 사는 호타 아야코라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금 요양 중이다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좀 위로를 해달라고, 병문안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엽서를 보내요. 근데 이제 미츠요는, 아야코는 여자니, 그, 코니까, 그 아들 자자가 뒤에 붙으면 여자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 1940년대에, 아, 어떻게 전혀 모르는 여성 집을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엽서를 포켓에 넣고 한 3주 동안 고민했대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배를 이제, 예, 누르니 어머니가 나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미우라 미츠오가 죽은 마이카 타다시 얼굴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뭐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그래서 그 엽서를 미츠오에게 받아가지고 막 뛰어서 아야코 방으로 갔어요. 아야코, 아야코. 미우라 미츠오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마이카 타다시하고 닮았어.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자기 아야코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니까 아야코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정도로 비슷했던 거.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제가 이번에 실수한 게 이 마이카와 타다시 사진을 못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미우라 미츠유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음 이제 이수할 때는 어떻게 또 기념관에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비슷할 정도로 둘이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아야코가 미츠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닮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가 닮았어? 자기 전 애인하고 닮은 거예요. 그럼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호감이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고 같은 그리고 또 문학적인 소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더 이제 아야코 쪽에서 미츠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미츠에게는 이제 나중에 이제 83페이지 사진 보면은 잘생겼어 핸섬하고요. 이제 산림청이라는 그 공무원처럼 그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교회도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매쟁이들이 막 소개하려고 했던 그런 건장한 교회 오빠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고마웠고요. 또 이제 방문해주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미우라 미츠가 병문안 왔을 때 이제 아야코가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야코를 살려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누가 또 한 적이 있잖아요. 앞에 마이카와 타다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엄청 또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귀기로 했고 미우라 미츠요도 꿈속에서 어, 그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꿈속에서 들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해가지고 둘이 이제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병문안도 하고 근데 참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도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시대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같이 모이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 미츠요도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서 점점 미우라 호타 아야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지만 이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치유도 된다라는 생각을 미우라 야코 인생을 보면서 미우라 마이카와 타다시의 사랑, 니시무라 큐즈의 사랑, 그리고 미우라 미츠요 이 세 남자의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아야코가 몸도 회복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판단을 받고 1959년 5월 24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서 때 찍은 사진이 8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그릇에도,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결혼 생활, 59년부터 64년까지의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유라 상점, 잡화점을 오픈하고, 그리고 빙점을 현상소설 응모해서 아사히 신문의 1등으로 당선되는 것까지가 이 질그릇에 돼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86페이지 보시면은 미우라 상점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미우라 아야코가 왜 잡화점을 했는지. 그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13년 동안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 병원비 지원하느라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잡화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걸 목적으로 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잡화점도 그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굉장히 마을의 중심 그 센터예요. 슈퍼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의 문방구도 팔고요. 군것질거리도 팔고요. 그다음에 주부들의 뭐 두부,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다 팔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 뭐 아이스케이크 뭐 여기서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살아왔고 하는 거를 신앙의 간증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유라이코가 생각한 그때 잡화점을 한 거예요.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장사를 또 잘했어요. 머리가 좋은 분들은 뭘 해도 잘하나. 교사 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사할 때도 아마 일본 전국 최초로 그 급식이 아니고 자기 클래스에서 함께 된장국을 끓여서 똑같이 나눠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빈부의 격차가 그때 당시도 있잖아요. 그다음 전쟁 중이었고 식재료 구하기가 힘든데 집에서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그, 그 난로 위에다가 큰 솥을 걸고 거기에다가 된장국을 끓여서 겨울에 그 추우니까요. 밥은 이제 싸울 테니까 그걸 다 이렇게 배급시켜서 먹였다고. 그런 일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화점도 잘했어요. 어. 그리고 이 잡화점을 잘해서 수입도 괜찮았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빙점을 이 잡화점 2층 집에서 집필을 해가지고 3년 정도 잡화점을 하고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이것도 참 대단해요. 사실은 작가들이 첫 작품 인기 있다가 그 뒤로 인기 없는 그 작가들 많잖아요. 한 작품으로 끝나는 작가도 많거든요. 근데 빙점 딱 당선되고 베스트셀러 작가 된 다음에 바로 그냥 이 문 닫았어요. 이제 전업 작가로 이제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용기도 참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나중에 3년만 하고 이제 개조해서 그냥 집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집이. 왜냐면은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목욕탕을 매일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새로 이제 집을 이것도 사실 지었거든요. 미우라 상점도 처음에 지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목욕탕을 안 넣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을 또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103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목욕탕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OMF 선교회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 집에 살면서 개척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땅과 건축 비용을 또 미우라 부부가 헌금을 해요. 목사님, 수고해 주세요. 우 목사님이 뮤트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어디서 음소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를 그 호스트로 해주세요. 네, 공동 호스트.
호스트를 어떻게 하죠? 공동 호스트? 제 위에 보면은 그 이분의 그 커서를 이분 쪽으로 가보세요. 아, 예, 여기에, 음소거. 여기에 음소거를 하면 됩니까? 예, 아, 예. 됩니다. 예, 예. 갑자기 크리스마스 축하를. 예. 그래서 이제 지은 교회가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구미 교회예요. 음. 이 교회가 이제 지금도 교회가 남아 있고요. 여기서 목회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인용되는 그 예화인데, 그 90페이지 그 사진 보면은 그 글자를 떼어냈지만 간판 이름이 있어요. 야스이 상점이라고 편안한 자에 우물정자. 야스이 상점이거든요. 이제 미우라 상점 뒤에 이 야스이 상점이 생겨요. 근데 같은 잡화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아야코에게 그러는 거예요. 물품 매입을 좀 줄이라고. 왜 그러냐고. 손님들이 안 올 텐데. 그러면 손님들이 찾다가 물품이 없으면은 저쪽 야스이 상점으로 가서 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쪽 야스이 상점은 이 가게가 전부인 거예요. 여기에서 수입으로 나온 수입으로 이제 가정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야코는 미우라 상점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산림청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우라 상점이 장사가 안 돼도 그 남편의 월급으로 충분히 둘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자녀도 없으니까. 예. 이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만스럽게 이제 그렇게 남편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도 그 수입이 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편의 이제 가르침, 이제 신앙 3대째니까 남편 쪽이 나이는 2살 어리지만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신앙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이 상점이 이제 62년 8월에 개점을 했는데 1년 정도 예, 뒤에 개점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잘 됐겠죠. 왜냐하면 미우라 상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이도 쓰셨기 때문에 폐점을 하고 이제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찍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빙점이 아사히 신문 그러니까 오사카 본사 창간 85주년, 도쿄 본사 창간 75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여러 이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현상 소설 모집 이게 이제 천만행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상금이에요. 지금 천만행을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거든요. 1억이에요. 1억도 많잖아요, 사실은. 1963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천만행이 지금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요. 2억 엔이에요, 2억 엔. 그러니까 20억에 한국 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 성장한 때였고 또 이 6.25 전쟁 특수도 누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 지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뭐 프로 아마추어 상관없이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731편 응모가 돼서 그중에 1등으로 원래는 64년 4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심사를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루고 미루다가 7월 10일로 딱 정해졌는데 그 7월 10일은 이미 미우라 부부가 다니던 교회에서 미우라 부부 집에서 가정 집회를 하기로 결정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정 집회가 엄청난 사람들, 인파들이 모여가 축하 인파들까지 함께, 불신자들이 함께. 그리고 아사히 신문 카메라가 찍었어요, 그 장면. 그래가지고 카메라맨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좀 가운을 입어달라고.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아주 확률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 발표 날짜와 가정 집회 날짜가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끝으로 이제 이 질그릇에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잡화점을 이제 끝내고 폐점하고
이제 생활하기 위한 집으로 개조를 해서 살았던 집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 뾰족탑 있죠. 굴뚝 같은 거. 요 사진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요게 어떤 건물의 굴뚝이냐면은 바로 89페이지 이 교회 뒤에 있는 굴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파점 뒤에 이 교회가 세워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교회는 남아있지만 이 자파점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해체식에서 미우라 에코의 팬들이 막 울면서 너무 아쉽다고, 그리고 미우라 부부도 눈물을 보였대요. 했더니 이거 해체해서는 안 되겠다. 보존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보존회가 형성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집에서 빙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치는 언덕, 시오카리 고개, 기른역에 여러 가지 미우라 문학의 여기서 만들어졌거든요.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라 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있죠, 충분히. 그래가지고 중요 부분들을 남겨놓고, 그럼 어디다가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서 세울 것인가 하다가 시오카리 고개, 거기에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으로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다시 네. 졸지 말라고 지금 음악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있는 한 96페이지에 이거 이제 1964년 빙점 이제 집필부터 해서 10년 동안 집필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책을 집필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지은 집,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사셨어요. 남편도 아야코가 돌아가시고 15년간 더 사셨는데 이 집에 살았어요. 이 보통 일본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이거든요. 2층 집. 자,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엄청 인세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대부분 아사히카와 그 추운 곳에서 살다가 대부분 작가들은 도쿄로 이사하겠죠. 그리고 저택을 지어서 뭐 가정부도 두고 뭐 운전수도 두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겠죠. 근데 유라 부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물론 비서는 있었지만 이 집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도 유중한 사진인데, 미우라 부부는 이제 그 집필을 할 때 구슬 필기를 했다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입으로 말을 하면은 남편이 받아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오카리 곡의 중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야코는 이렇게 어깨가 잘 결리는 체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어깨가 아프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불러줄 테니까 당신이 좀 받아 써줄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이제 편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슬필기가 굉장히 이제 미우라 부부의 집필 활동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받아 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따라서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속도.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이 구슬필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4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에,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다니고 그리고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례식도 이 교회에서 집례를 했거든요. 이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계속 이 자리가 거의 지정석처럼 앉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와 로쿠조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분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소개가 돼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일요일에 아사히카와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어떤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환영을 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부터 84년까지 생명이 있는 한의 속편으로 그 이후에 또 10년간 어떻게 집필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노년이 되니까 역시 젊었을 때 13년 동안 병상생활을 했던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나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싸우기도 하고 뭐 질병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대상포진, 직장암 수술 등등 여러 또 질병을 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건강할 때는 또 해외 취재 가능하면 뮤라 하야코는 그 소설이나 글 쓰는 배경의 현장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듣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도 여러 여행, 취재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85년부터는 아야코의 자전 소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쓴 아야코에게와 아내 미우라 아야코와 산 40년 이 두 권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제목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세워진 것들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모든 미우라 아야코의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진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랫동안 비서 역할을 했던 하치야나기라는 사람이 아야코보다 먼저 그렇게 50대에 소천을 합니다. 이것도 미우라 아야코가 말년에 충격을 받아서 좀 소천을 빨리 앞당기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999년 10월 12일에 병원에서 소천을 하시고 집으로 바로 옮겨와서 그때 이제 남편이 아야코가 돌아가신 날 바로 옆자리에 누워서 같이 잤대요. 그 내용이 128,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히카와의 칸논 레이엔이라는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부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묘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빙점에 대해서 빙점에 관련된 이제 지역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사히카와 있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서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오카리 고개라고 아사히카와 여기에서 한 40분 정도 차로 가면은 실제 사건과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시오카리 고개. 한국어로는 지금 설령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시오카리 고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사진들과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시오카리 이 고개 기념관도 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빙점이라든지 시오카리 고개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 시오카리 고개는 DVD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점은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2번, 영화로도 2번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연표, 뮤라야코의 출생부터 소천까지 연표를 쭉 써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뮤라야코의 전 저서, 모든 저서를 원 제목과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 제목을 써서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적까지 합하면은 뭐 100권 이상 되죠. 이렇게 해서 뮤라야코의 길 따라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시간이. 뭐 저도 이게 책을 이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머리에 더 정리가 되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좀 느낀 점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신 분이 우리 굿모닝님 네. 이렇게 있었어. 네.
몇 주 동안 이렇게 미우라 야코의 문학을 공부하게 돼서 또 마지막으로 미우라 야코의 길따라를 총정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읽고 들으면서 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문학 소녀고 정말 자질이 있어서 많은 글을 썼는 것도 있지만 이 미우라 아야코를 내조했던 그 남편이나 또 그리스도로 인도했던 그 죽은 그 분의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과연 미우라 아야코가 탄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게 구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운 그 남편의 그 남편도 특별히 보면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병상에 있을 때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 어떻게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기다려서 결혼까지 하면서 평생의 그 동반자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들이 굉장히 그 좀 감명 깊었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볼 때 핵심적인 것이 어떤 사랑의 그 결실이나 사랑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금액을 이렇게 인세료도 받고 또 이렇게 그 상금도 받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고 그것을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이라든지 교회에 이렇게 남기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는 그 모범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그 미우라 그 부부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모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베풀고 또 그렇게 보면 또 평생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좀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부부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셔널 라이프예요. 음. 미셔널 라이프. 네. 요즘 이제 한국 교회 대두되는 이제 이슈인데 뭐 벌써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셨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분들의 삶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 플러스 이분들의 삶까지 작용을 해서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읽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 공소장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니 제가 딱 질문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옛날에 1년 전에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토크한다 해가지고 내가 책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책을 알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다시 사야 될 입장인데 제가 애가 좀 늦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책을 요즘 이제 다 읽으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빈쯤 생각이 나서 이제 빈쯤을 사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대학생한테 빈쯤을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었는지 아닌지 다시 읽었거든요. 헷갈리는데 아들이 그걸 이게 어찌 보면 옛날 건데 지금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의외로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시 다 보내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사보내줄까 하니까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빈점이 그렇게 감동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빈점 상하를 읽었는데, 대학 때 제가 이거 하고
요카리 고인가 다른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때 그 책을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빙점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면은, 지금 다시 이제 그 감동의 붐이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한국 사람, 우리가 느끼는 게는 빙점이라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읽고 느낀 게, 구원과, 저 원제와 구원, 이렇게 이제 다까지 읽으니까 제 머리에 들더라고요. 상을 읽을 때는 구원이라는 생각이 빨리 안 들고, 원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까지 읽으니까 구원까지 이제 머리가 생각이 오르던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구원과, 원제와 구원, 이렇게 느끼는 감정하고, 일본 사람들이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느꼈을 때, 이것을 읽었을 때 원제와 구원이라고 감이 빨리 왔을까? 그 다음에 지금 만약 일본 사람들한테 빙점을 읽으라고 던져주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빙점하고 속빙점을 읽으신 거예요. 상하가 아니고 빙점하고 속빙점. 빙점, 속빙점, 빙점하고 속빙점, 네네.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읽어야 예, 완결할 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빙점은 원제를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하에서 사실 구원을 다루잖아요. 마지막 예, 예, 에서 빨갛게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 다루는 편인데, 일본에서도 이 빙점을 포함해서 미우라 문학이 선교 문학이에요. 네. 네. 빙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우라야코가 소천하고 미우라야코 독서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우라 문학으로. 그리고 그 열매들이 전국에 있고요. 네. 그리고 근 70년 동안 일본 선교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을 미우라야코로 쳐요. 네, 일본 기독교계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선교 문학으로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 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미우라 독서회가 전국에 200여 개가 지금 있고요. 계속해서 말이 독서회지 선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잠복 선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숨겨진 선교회.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빙점이 일본 사람이 읽어도 동일하게 그런 감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저 할 때 빙점의 한 부분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만일에 만일에 단기 선거나 이런 걸 나간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한테 빙점 일본어판을 이렇게 줘도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책을 선물하면은 오히려 당황하거든요. 네. 이제 무슨 이제 만약에 단기 선교팀 온다. 요즘 이제 단기 선교라고 잘 안 하거든요. 일본은 비전 트립이라고 해요. 네, 와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무슨 상품으로 이제 해서 뭐 뮤랄고 책 선물하는 것은 좋죠. 퀴즈를 낸다든지 무슨 게임을 해서 이겨가지고 상품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빙점도 그렇지만 이제 가장 사실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은 책은 시오카리 고개예요. 설령 이거 읽고 크리스찬 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된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은 여기에. 역시 그분의 이제 드라마틱한 삶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 전과 또 경위와 믿고 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은 여기에를 전도용어로 많이 활용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저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하던 분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길은 여기에 소개해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까지. 요즘 한국에서 사형리 전도 안 된대요.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거 안 된대요. 근데 독서 모임으로 전도가 된대요. 근데 여기는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책을 같은 걸 읽으시고 두 분이 독서회를 하시는 거예요.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독서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하고 하면은 선교 문학이지만 크리스찬들끼리 하면은 양육 문학이 되고 성장 문학이 돼요. 육성 문학이 돼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면 한국 일본 간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뮤라야코는 그 사죄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역사 인식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손님이 찾아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마당에 나가서 엎드려서 사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용서가 되거든. 왜냐하면 사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화해 문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팬들, 우리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멤버들은 다 그런 역사 인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인 빙점 해동을 쓴 하세가 저기 모리시타 선생은 우리가 2019년에 미우라 아야코 소천 10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이 강연하고 제가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우라 아야코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그러면서 딱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한국 분들이 다 울었잖아요. 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죄를 하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화해 문학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평화 문학이에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작품 총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선인 청년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컨텐츠가 있는 미우라 문학이라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미우라 문학입니다. 네, 하나 더 그럼 질문을 드리면 제가 많이 질문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 아들한테 이해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막 중고 서적에 미우라 아야코 책을 많이 샀거든요. 심지어 제가 일본어로 조금 배우고 있어가지고 문고판 일본어도 막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들 일본어를 가르치는 동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여자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룹 스타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빙점을 그룹 스타디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예상외로 미우라 아야코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소스케치 않습니까? 무슨 소스케치? 나츠메 소세키. 소스케치. 나츠메 소스케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독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원에서도 나츠메 소세키의 그 소설을 이제 이러한 대입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뮤라야코는 이러한 대입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누군가는 뮤라야코 이러한 대입본을 좀 만들어주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전도도 되니까 사실 소세키 책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고양이 어쩌고저쩌고 책을 하나 문고를 샀는데 아이고 제가 그 책을 왜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런 대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세키는 죽은 지 뭐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죽은 지 2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예.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원서를 가지고 강독회를 해요, 줌으로. 한국 사람들이. 네. 그런 모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을 10권 해놨거든요. 미우라 아야코 책을. 근데 예. 저작권 때문에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강독회하는 정보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은 그 정보를 네. 거꾸로 이제 그런 쪽에 한번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시간이 독후감 써놓은 거 있는데 좀 봐도 되나요? 예. 독후감 써놓은 게 있는데 좀 봐도 독후감 써놓은 거 좋습니다. 예. 공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때 책 나올 당시에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책이 예쁘다. 하드커버의 표지 자체가 목차다. 표제 미우라 아야코 이름을 따라가면 그게 목차고 아야코의 인생길이다. 책을 받고 단숨에 읽었다. 최근 아야코의 책을 6권 정도 봤는데 좋은 배경 소개가 되겠다. 일본어에 관심 있는데 책 제목을 번역기로 돌려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푸른 내로는 쿠사노 오타, 돌멩이의 노래는 이시코로 노우타 등이다. 우타라는 말이 약간 뭐 노래 그런 말이 되죠. 원제를 알아가는 것이 흥미롭다. 저자인 권요섭 선교사는 2001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도쿄의 게이센 그리스도교회 고다이라 체프를 개척해 목회 중이다. 2012년부터 미우라 문학에 심취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일본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운영위원과 한국 담당으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 세운복수에서 나온 빙점 해동이 있다. 또 한국에서 일본어 성경 읽기도 하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선교사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교류, 문화적인 교류를 중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문학 기행서고 가이드북이다. 자동차 코스, 주소, QR코드, 사진 등이 들어가 있다. 사진 10장은 미루아야코 기념 문학관에 정식 허가를 얻어 들어갔고 16장은 저자가 2022년 10월과 12월에 아사히에과를 방문해 직접 찍었다. 책에 대한 저자의 열정이 보인다. 이 책에선 번역되지 않은 자전 소설을 볼 수 있다. 아야코의 자전 소설에는 풀의 노래, 돌멩이의 노래, 기른 여기에 이 지그릇에도 생명이 있는 한, 내일을 노래해 등 6권이 있다. 몇 권은 번역됐지만 번역 안 된 소설도 있다. 그 내용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은 아야코의 자전 소설을 순서대로 적었기에 아야코의 생애 가이드이다. 자전 소설 간단히 풀어보면 평범한 풀로 자라 돌멩이처럼 살다가 신을 통해 참된 길을 발견하고 연약한 제그릇도 그 길을 따라 생명을 다해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참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문화 가이드이기도 하다. 아야코의 현실 인물들이 작품에 등장했다. 동생이었던 요코는 빙점의 주인공이다. 교사인 와사나베 미사오는 총구의 실명으로 등장했다. 자신이 우유 배달했던 이야기를 넣었다. 미라 아야코의 삶을 아는 일은 그의 작품을 아는 일과 연관된다. 아야코의 인생길 따라 걷다가 그녀의 삶에서 발견된 참길을 만나고 미우라 문학의 길을 따라 걷다가 아야코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미우라 아야코 여행길을 따라 걷다가 인생길에 도움을 얻게 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독자를 향한 저자의 소망이다. 미우라 아야코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5학년 반장 선거 때도 투표 없이 됐다. 교사일 때도 학생들이 따랐다. 성인이 돼서도 많은 남성들의 인기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신실한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청년은 전쟁의 참혹함과 천황의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마에카의 다다시의 니시무라 교조, 남편인 미우라 미스요, 비서였던 히치야 나기는 26년 함께했다. 아야코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연애 소설을 자주 읽었다. 성인 소설 읽는 것에 대해 담당 교사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주로 빌려서 읽었는데 유년 클럽, 소년 클럽, 유년 나라, 소녀 클럽 등을 빌려 읽었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전원 교양학, 도스토옙스크의 제어벌과 그 외의 춘희, 여자의 일생, 푸 바디스 등도 읽었다. 톨스토이 곁에 스탕달 졸라, 체오프 등의 책도 읽었다. 외할머니와 언니 유르키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았고 다량의 독서를 통해 소설가로 준비되었다. 독서하는 작가가 되는 길의 밑거림임을 아야코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책 말미에 저사를 일목요연하게 모은 게 인상적이다. 역사인 모리시타 다스의 빙점 해동이 빙점의 해동이었다면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인물과 작품의 해동이 될 듯 싶다. 여기까지고요. 밑에는 그 엔도 슈샤쿠인가 따로 이렇게 약간 부록처럼 넣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감사합니다. 길따라는 미우라 아야코 인물과 작품의 해동이다. 명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그 여기- 책 소개한 거 뭐 기른이 있었다 그 좀 전에 책 소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목들이 쭉 달려 있는데 원서는 제목이 없던 것 같은데 역자가 달았는가 봐요. 문서 있죠, 옆에. 제목이 네. 있어요. 예, 예. 작게 다 써 있어요. 네. 여기 이정래 선생님 여기 뭐 처음 뵙는데 잠시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뭐 소개할 시간 없는데 일단 아, 예,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떠온 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권요셉 선교사님하고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해졌다가 예, 지난 올 초인가요? 예, 어떻게 여기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거 알고 이제 페이스북 그 메신저 통해 가지고 서울역에서 만나서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팅을 굉장히 제가 강렬하게 이제 원했던 이유는 제가 이 미우라 아야코 책 아주 그 뭔가 아주 열렬 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 청년 시절에. 근데 그때 집었던 책이 아까 쭉 그 나열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우연히 문고판을 하나 이게 들었는데 무슨 녹색 카피였는데 그게 이 질그릇의 도였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나는 그 미우라 약간 그 전까지는 이게 아마 무슨 그 그냥 여자애들이나 읽는 그 나약한 사람들 읽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읽은 게 아마 길은 여기에를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빙점을 읽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미우라였고 문학에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되새김서도 생각나는 게 저는 그 미우라였고의 이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어머니를 굉장히 이해를 했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그 일본에 할아버지가 징용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일본에서 그 소학교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코지 한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15살, 16살 때 한국에 왔는데 이 어머니는 이 한국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일본 얘기하셨고 일본 그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셨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일본 놈들 우리 한국에 아주 그 못된 짓 한 놈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아닌 거죠. 어머니는 그 살았을 때 그 수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고 또 이웃이 어떻게 해줬고 그 일본 사람이 좋은 사람한테 얘기를 막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좀 저는 뭐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이웃들의 모습들이 여기 막 있는 거야.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때 또 생각이 이거 내가 이게 그때 뭐 교회 쭉 다니고 있었지만 그 미우라 부부의 그 어떤 그 생활을 보면서 이렇게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못 보는 어떤 그 크리스찬 그 가정의 어떤 모델, 부부의 모델을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뒤부터는 미우라의 거야 팬이었죠.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TV로도 TV 드라마 뭐 손진이가 나왔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보면서 어, 어, 이렇게 그때 제 청년 시절, 그러니까 아마도 20살 그 초반서부터 30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병이 완쾌되면서 다시 대학을 또 들어간 대학이 이제 충신대학이었어요. 충신대학 가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는 입장에서 갔을 때 역시 그 어떤 문학 쪽에서의 그 뮤로 아야코가 저한테 줬던 것은 또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 들고요. 어, 잊혀져 있었어요.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우리 권요셉 목사님하고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 그 뮤로 아이과 전문가 만나게 되면 다시 제가 이렇게 리커버된 이런 상황이 리커버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 뮤로 아이과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페북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시고 너무 들어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예.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제가. 네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신 김에 우리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어. 주일날, 셋째 주일날 저녁 8시 아, 모이고요. 매 토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네.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같은 그 링크로 그때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네. 주제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세요? 예, 예.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다음 주에는 여기 구름 이재율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인데 서울대 경제학 졸업하신 분인데 제가 예. 7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행복하려면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예. 콜론하고 철학, 과학, 기독교 아, 이런 제목으로 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예. 되시면 한번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같이 또 이 교제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네, 참석한 사람은 많이 안 되는데 제가 네, 여러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이제 그런 녹화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좋은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끼워줘서. 예, 예.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그게 혹시 어떻게 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런데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면 네.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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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시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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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구름님은 뭐 이야기하실 거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두 분들이 다 이제 부부가 다, 질병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 둘의 사랑으로 이걸 극복을 해가지고, 저는 이 계절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너덜너덜한 몸이라도 사명은 주어져 있다. 이 얼마나 영광인가. 좋아. 나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할 것을 생명이 있는 한 계속 쓰다가 죽는 거야. 라고 결심했다.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참 와닿네요. 와닿고, 저도 조금이라도 좀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남은 인생 뭐 좀 더 오래 사시고 뭐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죠. 예, 예.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한테 좀 더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살면 좋겠다. 그거 보면 이제 스콧 니어링 좀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100세하고 18년간 살았는데, 제 기억에 100세 그 생일 때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생일 그 축하한다고 거기 플랜카드 그랬는데, 당신이 100년을 살아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이렇게 내걸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다 참 저 사람 왜 지금까지 살지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아깝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래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저기 보네프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뭐 being for others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참 절묘한 그 표현인데, 우리 또 이런 공부하는 게 뭐 다 그런 걸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직접 만족하고 그래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너희 생각까지 제가, 예, 예, 아, 아, 잠깐 질문 하나 예, 드려도 예, 될까요? 예. 거기 이제 죽음의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명,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완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의사가 사실은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랬는데 30 며칠간 더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통해서도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죽음이 마지막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것도 포함해서 예, 알죠. 예, 잘 죽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요즘 뭐 well dying 뭐 이 말도 나오고 그 전에는 뭐 well being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또 장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인생의 끝이 좋으면 또 다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살다가 또 끝이 안 좋으면은 또 좋은 소리 못 찾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 유종의 미 하는 게 우리가 뭐 간단한 말 같아도 참 옛날 거기 선조들이 참 다 그런 그 지혜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남겨 준 것 같아요. 예, 주일 저녁에 쉬셔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부자 기도를 하고 아까 누가 기도했죠? 아, 예,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네.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문학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저의 저서 미우라 아야코의 길따라를 가지고 북토크와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미우라 부부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뮤라 부부의 삶을 한마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밤 편안한 밤 주시고 또 한 주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예, 그러면 다음 달에는 무슨 책을 하시는지. 다음 달에는 이제 엔도 슈사크로 예, 들어가서요. 예, 예. 침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침묵. 침묵, 예, 좋습니다. 예. 침묵인데 홍성사 침묵보다 바울오 딸 침묵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바오로의 딸. 침묵.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도 다 뵙기를 바랍니다. 예,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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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